34번 봅시다. 자, 보기를 참고해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봅시다. 가랑 나 둘 다 이별에 대한 서로 다른 대처를 보여주고 있죠. 문제 없고. 가의 화자는 외부와 단절된 채 자신의 쓸쓸한 내면에 몰입하고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다. 끊고. 나의 화자는 외부 대상의 모습에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하고 슬픔을 확인하면서도 슬픔을 분출하는 우스운 내향에 주목한다. 그리고 밑에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건데 우리가 먼저 이걸 선제적으로 정리해보자고. 가, 그러니까 주어가죠. 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된다 그랬죠? 가랑 나 둘 다 이별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데 가 같은 경우는 외부랑 단절된 채로 자신의 쓸쓸한 내면에 몰입을 합니다. 외부와 단절됐고요. 그죠? 그때 나의 쓸쓸한 내면. 그리고 확장합니다. 주변으로. 자, 자신이 있어요. 나랑 외부가 있고 나가 있는데 얘네가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신의 내면에 집중합니다. 됐어요? 이것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고 이것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주변으로 다시 확장을 한다. 이런 구조로 볼 수 있겠고요. 나 보겠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외부 대상의 모습에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합니다. 끊고 슬픔을 확인해요. 근데 슬픔을 분출하는 자신의 우스운 외향에 주목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봐봐. 외부 대상의 모습. 외부가 있죠? 그리고 똑같아요. 나가 있는데 애초에 초반에 여기서 동질성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거는 동질성을 형성해요. 이것과 차이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구조랑 이 구조가 스타트부터 달라요. 이 상황에서 슬픔을 확인합니다. 마찬가지로 둘 다 어떤 이별에 대한 슬픔이 있는 상황에서 이 내면, 이 쓸쓸함, 이 마이너스 내면이야. 이 쓸쓸한 내면이 둘 다 있는데 얘는 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나에서의 나는 여기서 동질성 발견하면서도 슬픔의 그 동질성이겠죠. 그 속에서도 슬픔 분출의 웃음 이것에 주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는 슬픔과의 거리두기 가 같은 경우는 확장 이거는 이미 썼으니까 건너뛰고 나는 슬프지만 슬픔과 거리를 둬. 그러니까 이 거리 두는 방식에 대해서 위에서 알려준 거야. 그게 바로 이 웃음. 이게 바로 슬픔과 거리 두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바탕으로 이제 전개를 할 건데 규환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려운 단어들이 많고 사실 그런 어려운 단어들을 웬만하면 해석을 다 안 해도 되는데 할 수 있는 정도만 해석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공우배필은 못 빨아도 군자호구를 원해요. 그러니까 공우배필까지는 아니어도 군자호구 정도는 원해. 근데 이게 크게 정확하게 해석은 안 될 수 있어요. 정확하게 해석은 안 될 수 있어. 하지만 그래도 좀만 해보자. 공우배필이라는 것은 고귀한 사람을 인연으로 이제 맺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배필은 못 빨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군자호구, 군자의 좋은 짝, 그러니까 나 좀 괜찮은 짝을 원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원하는 거는 자신한테 맞는 짝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삼생의 원업이요. 삼생의 원업. 원업이라는 거는 이게 원망하다의 그 원자예요. 원망스러운 업이다. 원망스러운 업보다. 그거요. 월하의 연분으로.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뭐라는 거예요? 자신이 만든 원망스러운 업보 그리고 짝지어진 어떤 운명적인 것 때문에 장안 유협 경박자를 꿈같이 만나 있어. 장안 유협 경박자는 뭐죠? 이거는 뭐냐면요. 이것의 뜻은 놀기 좋아하고 좋아하는 가벼운 그런 하는 인물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는 못 빨아도 이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놀기 좋아하는 장안 유협의 경박자 그냥 가벼운 사람을 꿈같이 만나버렸어. 큰일 났죠? 꿈같이 만나 있어. 그래서 당시의 용심하기 살얼음 디디는 듯. 자, 용심하기 살얼음 디디는 듯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그 상태에 살얼음 디디는 그 화자의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살얼음을 디딘다는 거는 굉장히 어떤 상황이에요?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이죠? 뭔가 살짝만 밟아도 쨍그랑 깨져버릴 것 같은 얼마나 멘탈 와삭바삭 이런 그런 상황인 거야. 3, 5, 2, 8 겨우 지나 천연 여질
절로이니. 자, 여기서 천연여질이라는 뜻 한번 알아보고 갑시다. 천연여질은 뭐냐면요, 천연한 고운 용모, 그리고 그런 고운 마음씨예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 겨우 지나가지고 아주 어린 나이에 화자 자신이 천연여질, 그렇게 고운 용모를 내가 가졌어. 화자 자신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슬픈 인물이죠. 이 얼굴, 이 태도로 100년 기약했어. 영원히 사랑한 자라고 이제 결혼을 맺은 거죠. 연광이 훌훌하고 조물이 다시하여. 여기서 말하는 다시라는 거는 뭐예요? 한번 볼까요? 다시라는 것의 뜻 나와 있죠? 보면은 시기가 많다라는 거예요. 조물주가 이제 시기가 많아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시기를 하고, 연광이 훌훌하고, 이거는 뭐예요? 연광이라는 거는 세월을 나타내요. 세월이 슐슐 가고 막 빠르게 흘러가고, 조물이 시기가 많아가지고 봄바람 가을물이 배오리에 북 지나듯이.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표현이야? 봄바람 가을물이 배오리에 북 지나듯. 이거는 뭐냐면은 배 있죠, 배틀. 그 실이 북에 지나듯. 그러니까 그런 말인데, 이건 이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매우 세월이 그만큼 빠르게 흘러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뜻이에요. 그렇게 하듯 설빈화한이 뭐예요? 설빈화한 정도는 알죠? 눈같이 신 살결, 그리고 꽃처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어떻게 됐대? 면목가증. 이것도 뜻 한번 보고 갑시다. 면목가증이 뭐래요? 면목가증의 뜻, 얼굴 생김이 남에게 미움을 살 만한 데가 있어. 그러니까 못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원망하는 거는 뭐예요? 좋은 사람도 못 만났고, 자신의 아름다웠던 그 시절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 버려서 완전 늙어버리고 못생겨버린 지금이 돼버렸다. 그러면서 내 얼굴을 내가 보니까 어떤 이미 날 괴다는 뭐죠? 사랑하다죠? 어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랬을 때 옥창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고 졌을까? 그러니까 그렇다는 건 뭐예요? 매화가 몇 번이나 피고 졌다. 그만큼 세월이 많이 흘렀다. 좋아요. 겨울밤 차고 찬제 자취눈 섰거치고.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겨울밤이 차고 찬데 이 자취눈이 섞어서 막 치는 거야. 얼마나 춥고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겨울밤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여름날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여름날이 길고 긴데 굳은비는 또 무슨 일이야? 지금 이 전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그 자연적 배경이야. 어떻게 보면 외부 상황인 거죠. 외부 상황에 빗댔을 때 자신한테 완전 안 좋은 일만 닥치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에 대해서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내면, 부정적이었던 내면이 외부로 확장된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외부에 대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죠. 그렇게 연결되지 않았는데 슬슬 확장하고 있다. 삼춘화류가 뭐게요? 삼춘화류 호시절, 봄날의 좋은 계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그 풍경, 그 모습들, 그게 시름없다. 그렇게 아름다우면 뭐하냐? 내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삼춘하는 호시절과 나의 상황에 완전 대비되고 있다. 가을, 딸 방에 들고. 이번엔 또 가을인 거죠. 그러니까 순서는 좀 이상하긴 한데 겨울, 여름, 봄, 가을이에요. 가을, 딸 밤에 들어요. 그리고 실솔, 귀뚜라미죠. 귀뚜라미가 막 울어요. 귀뚜라미가 막 울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혼자 있는 이 화자의 상황에서 막 우는 귀뚜라미의 소리는 어떤 역할을 하겠어? 이 슬픔을 더욱 강조해 주겠죠. 그럼 이 실소리라는 것도 이 외부의 확장의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생각만 많아요. 아마도 모진 목숨이라 죽기도 어려워요. 도로여 풀 쳐내니까 이리하여 어이하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청등을 돌려놓고 녹기금 빗겨하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팅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팅하고 벽면화 한 곡조를 시름조차 가지고 섞어 탑니다. 그러니까 혼자 이제 노래를 이렇게 하는 거죠. 한 곡조를 풀어내는 거죠. 악기 연주를 하면서. 소상야우의 대소리 섰도는 듯. 소상야우가 뭐예요? 이것도 중국고사 인용이야. 중국고사를 인용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순임금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소상강에서 이제 몸 던졌던 그 인물에 대한 어떤 슬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얘기하고, 밑에 있는 화표 천년의 별학이 운이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국 고사인데요. 중국 고사 내용에 대해서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그 슬픔이 나한테도 온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크게 어려운 내용 없고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옥수에 타는 수단, 옛소리 있다마는 부용장 적막하니까 네 귀에 들리소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의 슬픈 마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옛 고사도 인용하고 있고 이렇게 악기도 연주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음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음악의 의미는 뭐예요? 이 사람의 슬픔이라든가 어떤 안타까운 정서 그런 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적막해요. 네 귀에 들릴 수 없다. 나의 슬픔이 전달될 수 없다. 외부와의 단절이 느껴진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간장이 구곡이 되어 굽이굽이 끊쳤어라. 그러니까 완전 내 마음, 애간장 이런 것들이 완전 굽이굽이 막 끊어진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차라리 잠이나 들어서 꿈이나 보자 라고 했더니 바람에 지는 잎과 풀속에 우는 짐승 또 원수가 돼가지고 나의 잠도 깨워. 그러니까 완전 최악이라는 거죠. 이런 규언가 같은 경우는 여성이 이제 허난설원이 쓴 거니까 사실 여성의 목소리로 이 남존 여비 그 가부장적인 그 당시 봉건 사회에서 여성이 느끼고 있는 어떤 슬픔이라든가 애달픔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짧은 거죠. 나와볼게요. 제 위에 우뚝 선 소나무. 이게 소나무가 이렇게 우뚝 서 있다라는 거. 우뚝 서 있어요. 소나무가 이렇게. 이때 얘가 바람이 불 때마다 흔덕흔덕. 개울에 서 있는 버들도 막 무슨 일 쫓아가지고 막 흔들흔들 거린대.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외부에 바람 불 때마다 흔덕흔덕하고 무슨 일 쫓아서 흔들흔들하는 버들과 소나무는 외부죠. 그게 나와 연결되고 이 소나무 그리고 이 버들이 나와 뭘 형성해? 동질성을 형성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 그려 우는 눈물은 오라요. 입하고 코는 어떻게 무슨 일 쫓아가지고 후루룩 빗죽하니. 그러면 웃음해야 되죠. 뭐가 웃겨? 임 그려 그 사람이 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나도 흔들려. 근데 그 눈물은 옳거니와 그건 그렇다 치는데 이 눈물이 상징하는 게 슬픔이겠죠. 근데 입하고 코는 막 후루룩 빗죽 막 콧물 막 쭉 나오고 막 입은 삐죽하고 약간 그런 모습이 우습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약간 웃긴 상황을 통해서 이 슬픔과 거리를 두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까지 봤고요. 크게 어려운 내용 없었고요. 가랑 규언가 같은 경우는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네도 문제를 풀어봐서 알겠지만 해석하기 어렵다고 해서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해석하기 어려울수록 문제는 직접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보기만 읽고도 풀 수 있는 난이도로 나와요. 고전 시가가. 그래서 고전 시가, 특히 수능, 모의고사 수준에서의 고전 시가는 아는 정보만 바탕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풀어내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이제 해결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원진구 최고의 국어학원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성공 솔루션